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과학연구소 해킹이 무려 2차례나 걸쳐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 세계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시연하는 KF-21 보라매 전투기 CJ6기 출고식을 앞두고 해킹 시도가 드러난 정황. 그 중에서도 아직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과 일본은 공중에서 비행기를 미리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무기, 항공기 전자전 EW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며 이번 기회에 이를 한국으로부터 해킹하려 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는 전투기는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에 따라 레이더 전자전 체계 등 전투기 탑재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전자장비 성능이 전투기의 위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해킹 시도는 한국의 영원한 주적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버 테러와 마찬가지로 여겨진다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비롯해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나 경공격기 관련 자료가 다수 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레이더 관련 자료가 다수 유출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국과의 첨단 기술을 해킹하는 것은 사이버 테러로 간주될 뿐 아니라 해킹된 자료를 또다시 거래하면서 외국 대형 방산업체와의 분쟁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특히 현재 한국 KAI와 FA-50 T-50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개발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KF-21 보라매 전투기를 KAI와 함께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출이 확정될 경우 KAI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도 그대로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중국은 이것을 노리고 해킹을 시도한 것이죠. 사실 중국이 우리 기관을 해킹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증가하는 영토 야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달 한국권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무려 3번이나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과 일본이 날뛰어봤자 이미 한국은 이러한 해킹에 대비해 문서암호화 체계, 즉 DRM으로 기밀 유출 방지를 도입했으며, 사내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중요 문서는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해킹이 이루어졌어도 해커가 열람할 수 있는 기밀의 수는 매우 적거나 없는 것이죠. 이번 해킹범들의 침투 경로는 VPN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암호화된 인터넷 연결로 내부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한국 인터넷망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고급 기술을 노려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이 국제적 해킹 그룹을 제재한 이후부터 줄곧 이들을 감시해왔고, 사이버 공격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진 상황. 이들은 지난 2017년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서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의 용의자로, 한국은 이들을 제압할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고려 제국, 자랑스런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자랑스레 선보인 한국군이 그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한국군은 현재도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F-21 보라매를 선보인 바 있지만,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본주의 개발에 전념하며, 더 나아가 KF-21 보라매 전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항공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여부에 따라 5세대가 나뉘어지는데, 국방부는 KF-21 보라매 전투기에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장착, 또한 저피탐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며 6세대로 개량시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이죠. 여기에 만약 고용량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되면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하며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기술은 가볍게 제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가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된 순간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전투기 전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군의 증가하는 위협에 따라 이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무인 자유로 연구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즉,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이제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미래 전장에서 군용 무인기가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기술이 민간 분야에도 적용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율 로봇과 무인 항공 교통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어 말 그대로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사실 6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에 전력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랑스런 한국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증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들은 절대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또한 레이저 무기는 중력에 영향 없이 직진하므로 미사일보다 안정적으로 적을 괴멸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력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므로 수킬로미터 밖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적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KF-21의 개량된 레이저를 이용해 탄도탄이 상승하는 중에 요격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충남 태안의 국과연 시험장에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철판 표적을 뚫으면서 사실로 확인되었죠. 즉, 중국과 일본이 보유한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군이 개발할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바로 격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려제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